저는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김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늘 의정부 문화도시 사업 설명회 사회를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앞에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엄청 떨려요. 엄청 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시면은 네, 응원받아서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네, 저희가 작년 말에 문화도시 됐다고 되게 막 떠들썩하게 막 소식도 알리고 막 인사하고 하다가 갑자기 연초가 되니까 애들이 사라졌어. 잠잠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문화도시 센터는 아주 조용하지만 굉장히 치열한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문화도시가 이제 선정됐다라는 소식,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47만 명의 문화도시 시민들이,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모두 염원했던, 노력했던 결과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년차 사업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멋있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하에 지난 3개월간 저희 센터 분들 정말 열심히 이 사업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모든 계획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하는 날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엄청 지금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문화도시 사업 설명회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요, 문화도시 첫 해의 첫 사업 설명회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문화도시가 의정부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랑 문화도시 의정부가 어떠한 비전으로 만들어졌고 그 비전 아래 사업들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큰 스케치를 먼저 공유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23년에 어떤 사업들을 펼쳐나갈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답하고 제안하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 화면에도 그렇고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 더보기란 눌러보시면은 사업 설명에 이 발표 자료 링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환경을 생각해야 하기도 하고 이 자료들이 사실 영상보다는 나중에 가서 자료를 훑어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링크 다 남겨드렸으니까 사업 설명이 전후에도 이 자료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화도시 설명에 대해서 저희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백정희 사무국장님께 저희가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문화도시 의정부 홍보 영상 짧게 보시고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의정부 문화재단 문화도시 지원센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백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작년 12월에 저희 법정문화도시가 선정된 소식을 접하고 그리고 12월에 저희가 예비문화도시 사업의 성과공유 주간들을 시민들과 함께 펼쳤잖아요. 그러면서 시민들과 함께 아주 행복한 연말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때 함께 해주신 분들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의정부시가 작년에 4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4차로 지정된 6개 도시 중 경기 북부 유일한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었죠. 뭐 고창, 달성 뭐 이렇게 다른 도시들도 보이지만 경기 북부에 저희 의정부가 유일한 도시입니다. 저희가 문화도시 하는데 과연 법정 문화도시는 무엇이냐? 저희 전국에서 지금
1차부터 4차까지 약 24개의 도시가 전국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도시의 특별한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법정 문화도시를 빠르게 훑어가면 지역별 특색이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높은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문화도시가 지정되었다는 것은 저희는 법정 문화도시가 되었다는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법정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문체부에서 승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5년 동안 문체부에서 승인받은 조성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마중물을 얻은 것으로 이후 우리 도시가 어떤 문화도시가 될지는 5년 후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의정부는 어떤 문화도시로 계획을 승인을 받았을지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보다는 저희 문화도시의 전체적인 구조, 흐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여러분들께 우리 문화도시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9년부터 시민들을 만나고 얘기 나누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정부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는 시민 의제를 머물고 싶은 도시에 살고자 하는 의제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머물고 싶은 도시란 무슨 도시인가? 라는 질문에서 저희는 시민들과 나눴던 많은 이야기에서 키워드를 뽑고 키워드를 해석하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머물고 싶은 도시는 내 역할이 있는 도시, 자부심을 느낄 만한 콘텐츠가,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 시민과 문화를 연결하는 공간이 있는 도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속 가능하게 한 시스템이 있는 도시라고 의제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문화도시 의정부만의 추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머물고 싶은 도시 의정부가 되기 위해서 시민을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이란 비전을 수립했는데요. 여기에서 기억이란 단순히 행위나 사상을 저장하고 인출하는 개념에서 확장해서 기억하기 위해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의 변화를 담아서 도시가 시민을 존중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으면서 비전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추진 전략 3개를 선정을 하였고 이 추진 전략별로 6개의 추진 과제를 설정하면서 이런 추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획하였습니다. 좀 더 추진 전략별 사업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전략 1, 신뢰를 바탕으로 진화하는 거버넌스에는 스스로 성장하는 문화시민과 시민 뜻대로 문화자치 2개의 과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문화시민은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인 핵심인 시민들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과 저희의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자립해서 활동하며 네트워크하고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시민과 문화 활동가가 확장되고 전환되었을 때 자기 주도적 실천 역량을 지닌 문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장한 문화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뜻대로 문화 자치는 시민들이 도시를 살고 싶은 도시로 바꾸기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고 함께 공론화하는 과정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도시의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전문가와 행정, 유관기관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협치를 통해서 저희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므로써 저희 시민 뜻대로 문화자치 기반을 만들어가는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여러분들이 자치할 수 있는 구조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진화하는 거버넌스 추진 전략 1번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민 스스로 47만의 문화 실험이란 2번째 추진 전략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문화 활동을 통해 도시의 문화를 만들고 직접 실행해보는 과제로서 시민의 힘으로 문화 실험과 시민을 연결하는 문화 거점 2가지의 과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0만원 실험실, 문화도시 실험실이 이 과제 안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작은 문화적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문화 실험들이 도시의 사업으로 성장하고 자생할 수 있는 문화 활동으로 펼쳐지고 도시 곳곳에서 일상의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민간의 문화 공유 공간을 네트워크하면서 저희들 도시 전체에 시민들의 문화 활동을 연결할 사업들을 시민이 주체가 되고 주도하는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는 사업이 스스로 47만의 문화 실험 추진 전략에서 펼쳐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진 전략 세 번째인 경기 북부 문화관문도시 제도약은 이런 문화자치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고 시민들의 문화 활동이 도시에서 결과들로 집결되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잇는 문화재생과 기억의 확산을 위한 문화관문 두 개의 추진 과제는 저희의 군사도시의 특성상 기록과 기억이 존중되지 않았던 우리 도시를 근현대사적으로 아카이빙하고 근현대사 중심으로 아카이빙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고 그리고 미군 부대가 떠나간 쇠퇴한 마을과 미군 반환지를 지금 현재와 미래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을 문화를 통해 재생하여 도시의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서 여러 우리 도시들만의 고유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것들을 브랜딩함으로써 경기 북부로 확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교통의 요충지였던 우리 의정부의 과거에서 문화 관문 도시로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런 과정을 통해 5년 후 우리 도시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고자 합니다. 작년 그 성과 공유의 포스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가 그 각종 예술 오브제를 통해서 길이 있었고 그 중간에 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이미지였는데요. 그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화도시를 조금은 축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는 우리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킬 문이자 목표나 목적이 아닌 과정, 길이라고 생각하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작년 성과 공유에 포스터 이미지를 담았었는데요. 제가 쭉 그 저희 추진 과제별로 사업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해를 하셨는지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화도시 작년에 이제 문체부 심의위원들을 모시고 최종 심의를 했던 마무리 멘트를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제가 오늘 발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때는 제가 외워서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 막 긴장이 되는지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를 목적으로 의정부에 주둔하던 미군들과 생계를 위해 기지 주변으로 몰려든 전국 8도의 사람들까지 의정부를 근대적 도시로 변모시킨 이들은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인구로 도시의 규모를 확장시켜가는 사람들, 의정부를 떠나거나 새롭게 들어오는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은 지금도 도시의 주인이 아닌 조연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말합니다. 의정부는 잠을 자는 도시, 스쳐 지나가는 도시, 언젠간 떠날 도시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머물다 떠난 도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풍경으로 기억될까요? 또 도시는 이런 시민들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요? 어떤 이들에게 도시는 마트와 병원과 집으로 가는 단순한 공간의 집합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의미 있는 관계와 장소의 집합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결국 도시에 머물렀던 시민들의 기억이 모여 도시 정체성을 만든다는 것을 의정부는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렇기에 의정부가 새롭게 정립해갈 도시 정체성은 지금부터 시민들이 만들어갈 기억에 달려있다는 것 확신을 갖고 5년의 문화도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의정부가 5년의 문화도시 경험으로 어떻게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100년을 준비해 가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이방인들의 도시가 아닌 머무는 동안 행복한 기억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문화도시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그 시작을 여기 계신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들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5년의 소중한 시간들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소망하며 문화도시에 대한 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 지난 70년간 안보를 위해 탄생했고 개발로 인해 빠르게 변해왔던 이 의정부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머물고 싶은 의정부를 만든 것이 아닌가. 문화도시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에 대한 지금까지 소개해주신 백정희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되게 오랜만인데다가 지금 온오프라인을 함께 하려고 하니까 지금 다들 머리가 패닉이 됐어요. 그래서 방금 페이지도 사실 사무국장님이 마무리하시고 넘어가셨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문화도시 의정부라는 큰 그림 아래서 올해 사업들, 구체적인 사업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문화도시 사업은요, 이 토대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30억 원, 6개 분야, 15개 사업, 그리고 25개의 세부 사업으로 올해 사업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작년에 진행되었던 12개 사업을 지속하고 보완하는 이런 작업이 12개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13개가 다시 또 탄생했습니다. 이 25개의 사업 모두는 의정부 시민들의 어떠한 참여가 다 근간이 되는 사업들인데요. 그 중에서 신청하기 전에 약간의 사전 준비가 필요한 공모형 사업과 그다음에 신청형 사업, 이렇게 두 가지는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제가 배너를 이렇게 배지를 하나씩 달아놨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공모형은 약간 이제 지원금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생각하면 되시고요. 신청형은 약간 회차가 많은 교육이나 워크숍 때문에 멤버들을 좀 미리 모집하는 그런 류를 신청형이라고 저희가 명명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문화 시민부터 문화 관문까지 총 6개 파트에 25개 사업 조금 많지만 하지만 빠르게 정말 핵심만 쪽쪽 다 골라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화 시민입니다. 문화도시의 근간은 누가 뭐래도 우리 도시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나아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민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화시민들의 대화 모임을 지원하는 333 문화살롱, 그리고 문화도시가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콜로키움, 이 두 가지 사업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333 문화살롱 같은 경우에는 3년째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올해 조금 더 특별한 거는 문화도시 시민협의체인 문화시민 네트워크 문시넷과 함께 이 333 문화살롱 협업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도시 콜로키움은요, 이제 올해 문화도시 첫 사업 시작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올해 막 입문하고자 하는 이 문화도시가 뭔지 궁금하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요 몇 년간 문화도시 사업을 해보긴 했는데 아직 내가 내 머리로 정리가 안 돼 하고 문화도시가 뭔지 이제 좀 제대로 한 번 더 알고 싶은, 정리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에 대한 이론도 있고요. 그리고 각 도시의 사례들, 그 각 도시의 영도, 춘천, 서귀포에서 저희가 관계자들 픽업해 와가지고 특강 강의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수업이 저희가 다다음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데요. 제목도 좀 멋있죠. 문화도시의 오해와 진실, 뭐 이런 제목으로 콜로키움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단타로 딱 찍고 교육 듣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의 근간이 문화 시민이라고 한다면 문화활동가는 기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 기획자들을 위한 어떤 이론이나 실습형 프로그램들은 좀 많다고 생각해요. 다른 기관이나 다른 도시에서나. 하지만 이 기획자로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라던가 혹은 지역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더 근본적으로 사유하는 지역 문화 기획자들을 위한 캠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저희가 횡단자 캠프 그리고 네트워크 지원 사업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시민활동가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센터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센터와 시민들 사이를 매개해주는 많은 능력자들을 저희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청년 코디네이터라던가 에디터라던가 뭐 홍보단이라던가 이런 이름으로 해서 시민활동가 분들을 좀 저희가 모집하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화자치 정책 마켓입니다.
민원을 넘어서 정책을 제안하는 방법,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도시적인 사업을 제안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들을 바로 문화자치학교에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자치학교에서 함께 한 두 달 동안 학습한 후에 이것들을 가지고 8월 달에 열리는 문화자치 정책 마켓 때 열심히 한번 팔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문화자치 정책 마켓은 약간 박람회 형태의 축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치학교에서 연구러낸 어떤 조례 제안이라던가 사업 제안들의 그 내용들을 정책 마켓 축제장에서 펼쳐놓고, 이 정책 마켓에서는 이 정책의 입안자들이나 이것을 실행한 어떠한 공무원들이나 이 분들이 오셔서 이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이 정말 재밌는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아마 여기까지를 진행했어요. 네, 올해는 한 발 더 나갑니다. 협치 워크숍을 할 텐데요. 이 정책 마켓에서 조금 많은 그런 공감을 받았던 정책들 위주로 TF팀을 꾸리려고 합니다. 이 TF팀은 이 각 정책의 제안자, 시민 제안자, 그 각 정책의 이해 당사자, 그리고 이 정책을 입안하거나 실행하게 될 정치인과 공무원, 이 모든 사람들이 묶어서 그 정책만을 위한 TF팀을 만들고, 이 TF팀이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이 정책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말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반기에 펼쳐나갈 생각인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그래도 한 최소 한 5개 이상은 이런 TF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시민의 정책이 현실화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요걸 한번 올해 실험해 보자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문화시민 동네 연구입니다. 나와 주변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더 좀 깊게 탐구를 하려고 하거나 좀 나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주고 싶다라고 하거나 약간 글쟁이 DNA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글쟁이 DNA를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문화시민 동네 연구의 시민 연구자로 모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라는 단어가 좀 무거워가지고 좀 주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뭐 연구적인 글쓰기 방법, 분석하는 방법 다 가르쳐드립니다. 그리고 멘토도 다 붙여드리고요. 그래서 나만의 연구 보고서를 한번 써보는 기회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요. 문화도시가 내년부터는 시민 자율 예산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것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말에는 문화 배심원단이라는 이름으로 100여 명의 시민을 모집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사실 보시면은 뭐 예술가라든가 활동가든가 정말 자기 시간을 들여서 자기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시민분들은 그것보다는 도시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데 이것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업을 결정하는 어떠한 결정권자로서 이러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거기까지도 저희는 이 문화시민의 바운더리 안에서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배심원단이라는 이름으로 또 연말에 여러분들 찾아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문화도시 의정부 하며 떠오르는 약간 대표 사업이죠. 실험실 사업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실 사업들은 올해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많이들 아실 거고, 그래서 올해 변화된 포인트만 콕 집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만 원 실험실은 올해 2가지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 모집 대상, 신청 대상이 15세 이상으로 연령대를 낮췄습니다. 즉 문화도시라는 이 판에 청소년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판이 생긴, 정말 기쁜 일이 생긴 거죠. 그다음에 2번째, 이 실험실의 선정은 100% 당사자 심사로 진행됩니다. 즉 문화도시 실험실에 지원서를 제출하신 그 모든 분들이 심사위원이 돼주시는 건데요. 나의 지원서뿐만이 아니라 남의 모든 이 실험실에 지원서를 넣은 모든 것들을 함께 확인하고 함께 리뷰하면서 서로 상호학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약간 다 지우고 이제 심사는 하는데, 다만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아이디어가 다른 심사위원한테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실험실에 참가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실험실은 자율형과 기획형 2가지로 나뉩니다.
자율형에 보면은 이 100만 원 실험실에서 출발한 확장형 사업을 우대한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자율형이라는 그 카테고리 이름과 같게 모두에게 열려 있는 우대 사항이니까요. 모두에게 열린 자율형 사업이고요. 대신에 기획형 사업 자율형보다는 약간 예산 바운더리가 높죠. 이거는 약간 우대 사항이 몇 개 더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문화도시 실험실에서 이미 해봤던 그리고 작년 정책마켓에서 제안됐던 사업들을 확장하는 경우, 그러니까 문화도시 인장이 조금 더 강력하게 박힌 이런 사업들은 지속사업으로서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둘 다 지원 조건이라기보다는 우대사항에 가깝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이걸 저희가 집어넣은 이유는 저희가 문화도시 실험실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지 어떠한 사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저희의 지향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저렇게 언급을 한 번씩 해보았습니다. 요즘 사무실에 있으면 실험실 관련된 전화가 제일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해드리는 말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 실험실이라는 이름으로 112개가 현장에서 돌아갔었는데 그 모든 사업의 내용을 아카이빙한 책이 바로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그 입구에서 아카이빙 북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는 문화도시 의정부 네이버 카페 들어가 보시면 자료실에 모두 다 업로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도시 의정부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선호하는 실험실 형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참고해 주실 거라고 참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문화 거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정말 모두의 염원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 4년 동안 문화도시 시민 의견 수렴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이 의정부에 있는 모든 지역 자원들을 아우르는 문화 플랫폼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4년 내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드디어 만듭니다. 네. 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단순한 문화도시 센터 홈페이지스럽게 그냥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지역 문화의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아카이빙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또 더해질 수 있는 온라인 거점으로서의 컨셉을 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12월에 갑자기 짜잔 하고 이제 온라인 홈페이지를 공개한다기보다 그 과정을 뭐 카테고리를 어떻게 하고 어떠한 자료까지 담을 것이며 이 모든 과정들을 시민분들과 그리고 예술가들, 전문가분들께 계속해서 묻는 뭐 설문조사, FGI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연말까지 꼭 만들어내고 말겠습니다. 네, 그리고 9번째는 문화 공유 공간 네트워크 사업인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작합니다. 작년에는 12개의 공간이 지원을 받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20개 공간으로 늘어났다는 점이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되지 않게 하게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죠. 한 번 문화가게는 영원한 문화가게다라는 느낌으로 작년에 함께 있었던 12개 문화가게의 공간들도 올해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뭐 대관료 뭐 간접 지원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정책들 마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소식들은 저희가 5월 달에 좀 더 상세한 내용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문화 재생입니다. 뭐 유휴 공간이라던가 낙후된 거리를 지역 예술가와 주민들과 함께 문화적으로 되살리는 것을 문화 재생이라고들 하죠. 의정부에는 반환되지 않은 미군 부대가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CRC고요. 하나는 캠프 스탠리죠. 이 두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도시도 이제 문화재생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12번이라고 나와 있는 CRC 소셜 픽션에 여러분들께서 모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시의 협조로 70년간 문이 닫혀 있던 캠프 레드클라우드가 드디어 정문을 문화도시에 엽니다. 문화도시가 이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이 공간에 직접 들어가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직접 탐방해보고 함께 시민들과 상상해보는 이러한 상상 워크숍을 소셜픽션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시민들과 함께 상상한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시청 디자인과나 관련 부서한테 전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기대되는 사업이라서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CRC 앞에 가장 마지막까지 영업됐었던 그 미군 전용 클럽이죠. 향군 클럽이 근현대사 아카이브 센터로 만들어지는 사업, 그리고 빼뻘 마을에서 지역 예술가와 빼뻘 주민이 함께 예술을 통해 공동체 연대 맞기를 하는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 사업으로 쭉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근데 요 파트가 보시면은 다른 사업들보다 약간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적어 보이실 수도 있어요. 네, 잘 보시면은 요 문화재생 파트 사업들은 문화도시센터에서 단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 문화원, 시청, 뭐 문화재단, 도시재생센터 이런 곳들과 함께 협업해서 움직이는 사업들이라 아직 지금 상반기에 좀 협의 회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의 마치면 좀 구체적인 내용은 상반기 안에 여러분께 오픈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파트 정말 재미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꼭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파트일 것 같은데요. 경기 북부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파트입니다.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4가지 사업은 전부 다 올해 완전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들이에요. 근데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작년 말에 오손도손 아티스트라고 하는 지역예술가 공론자 프로그램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저희가 230여 명의 28번 동안 지역 예술가들과 공론장을 펼치면서 그때 이제 문화예술계 지역에 예술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을 정말 많이 받았던 공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던 의견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지금 이 사업들을 좀 어설프지만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좀 만들어 봤다라는 점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은 사실 콘텐츠 제작 지원, 뭔가 결과 중심의 사업이라기보다 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만드는 과정, 여기에 좀 더 집중하고 응원하는 게 바로 문화도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술가들의 그 영감을 교류하는 그런 영감 모임 지원,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정말 오로지 창작 과정에만 집중할 수 있게 지원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술가의 예술 지원 사업. 그리고 2023년 당신이 주목해야 되는 뭐 8명의 아티스트, 장르 불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약간의 어워드를 마련하고 이 8명의 아티스트에게 모든 지원을 몰빵하는 약간 이런 사업도 저희가 기획 중인데요. 이런 영감 모임, 예술가의 예술, 이데알의 예술가 이런 사업들 꼭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에 어떤 작당을 펼칠까 이것에 대해서 올해 1년 차인 올해 먼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련한 게 바로 의정부 특화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냥 뭐 항상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특화 콘텐츠로 의정부만의 스토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될지라는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 재료를 가지고 내년과 내후년도에 이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재료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역 예술가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아이디어 공모전도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플랫폼 얘기랑 문화연대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문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문화도시 거점 공간이 드디어 올해 생깁니다. 혼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의정부역 3층에 한 4년 5년 전까지 운영되던 웨딩홀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가 한 700여 평 정도 되는 큰 공간인데 한 요 몇 년간 주인을 찾지 못하고 버려져 있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의정부시가 과감하게 이제 임대를 하고 이제 한창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연말까지 완공이 되면은 이제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그곳을 이제 운영하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이 문화도시 플랫폼이라는 공간에는 정말 공연과 전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다목적 홀, 세미나룸, 연습실, 공유 주방 등 여러 시설들이 함께 하려고 지금 한창 회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모든 사업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저희가 많은 시민 의견 수렴 사업들을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께서 다 주셨던 소스예요.
그것들 회의록들 다시 다 뒤져가면서 이 플랫폼 안에 아이디어들 녹일 수 있도록 지금 한참 노력 중이니까 나중에 집들이 할 때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가 문화도시라는 이름으로 경기 북부의 중심이자 관문도시로서 역할을 해나가려고 저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의 지역 이슈를 어떻게 잡고 나가야 할지 R&D를 통해서 풀어나가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경기 북부를 함께 탐구해갈 전문 연구원들, 팀들 모집해서 지금 연구사업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저희 오늘 사업 설명에 그 홍보물 보시면 이 예쁜 일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러스트의 의미를 조금 해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이 6개의 퍼즐들이 모여서 저희 문화도시 의정부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저희의 각오가 담긴 홍보물이었고요. 혹시 몰라서 좀 거칠지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제가 워낙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통에 지금 공모형, 신청형, 참여형으로 나눠가지고 시기별로 좀 정렬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쭉 체크하실 수 있도록 되어놨는데 특히 음영으로 표시된 그 6개의 파트 있죠. 요거는 지금 현재 바로 지원하실 수 있는 사업들인데 요거들 마지막으로 강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실험실이랑 문화도시 실험실 다음 주가 마감입니다. 네, 얼른 서두르시고요. 그다음에 공모 사업이 아니라 조금 더 가볍게 뭔가 호기심을 풀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다 싶으시면 문화자치학교나 문화도시 콜로키움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 20일, 21일까지 신청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민 연구자를 위한 문화시민 동네 연구, 그다음에 전문 연구자들을 위한 경기 북부 자근연구 지원 사업 각각 5월 초까지 저희가 지원서 받고 있으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서비스 같은 건데요. 저희가 너무 많은 사업이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께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엄청 저희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QR코드 찍어 보시면요. 뭐가 나와요. 그래서 나에게 꼭 맞는 문화도시 사업이 궁금하다면 마법모자에게 물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라는 이름의 약간 MBTI 그 인터넷 게임 있죠. 뭐라고 저도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테스트를 저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마법모자가 시키는 대로 질문을 따라가시다 보면은 당신에게 맞는 문화도시 사업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SNS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많이 소문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이제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 가질 텐데 요거는 저 혼자 하기는 약간 벅차가지고 저희 센터 직원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보다 인원이 좀 되죠. 제가 2019년에 처음 문화도시 시작했는데 그때는 직원이 3명이었습니다. 단장, 부단장, 저. 임원이 2명인데 실무자가 1명이야. 이렇게 3명으로 시작했던 문화도시단이 지금은 8명 그리고 심지어 팀이 3개가 이렇게 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지금 이 자리에는 한 개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신입 직원 5명이 또 추가로 출근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방대한 사업들 함께 하기 위해서 총 13명의 문화도시 센터 직원들이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소통하시기 전에 그래도 목소리는 한 번씩 들어봐야겠죠. 네, 그러면 제일 가까이 있는 박수빈 주무관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사업 설명에 열심히 준비한 이제 홍보 브랜딩을 주로 맡고 있는 문화협력팀의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 실험과 문화예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활동팀의 강창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자치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사혜라고 합니다. 저는 문화도시에서 귀여운 뽀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활동팀의 오현주라고 하고요. 저는 문화도시에서 나부랭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문화자치학교와 이 문화자치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자치팀의 이혜진이라고 하고요.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인사드렸던 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 백정희입니다. 전체 문화도시 센터의 살림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먼저 인사하기 전에 먼저 다른 한 분을 먼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의정부 문화도시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한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 강선영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좀 환호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부담스러울 정도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또 오신다는 말씀 없이 불쑥 찾아오셔서 부담스럽습니다. 네, 좀 앉아서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좀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번에 문화도시 지원센터장을 맡게 된 소홍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 제 이야기를 짧게 좀 하자면 이제 그다음 문화재단에서 주로 공연 기획과 홍보 마케팅 축제 업무를 좀 했었고요. 이제 그 2019년도에 처음 문화도시 추진 사업이 처음 시작했었을 때 아까 김희정 팀장이 말했던 3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이제 추진 지원단장을 이제 겸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문화도시 센터가 되면서 지역 사회와 시민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이 매우 크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직원들을 보시면 좀 든든하시죠. 그동안 문화도시 사업들 열심히 했고 또 문화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이제 그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또 아이디어도 많고 많이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직원들을 믿고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도시가 저희 이제 직원들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여기 직접 참석해 주시고 또 온라인에서 같이 함께 지켜봐주고 계신 여기 시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해주셔야 다 같이 이제 힘도 모아주시고 또 지혜도 같이 아이디어도 같이 해줘야 의정부가 진정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협조,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리허설 때는 부끄럽다고 짧게 한다 그러셨는데 역시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얘기보다는 이 플로우에서 그리고 이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질문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질문 있으신지 이렇게 부끄럽게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 들고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성함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의정부 시민이면서 의정부시 영화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시민 영화 프로그램으로 5년차 재능 기부로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96석에 굉장히 멋진 상영관이 있는데도 시민이 아무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화도시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의정부를 살펴보니 1930년도에 간흥리 쪽에 극장이 시작되고 영화 촬영이 시작되고 엄청난 영화 사업이 시작되었더라고요. 그것도 서울도 아니 우리 의정부에서. 그리고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영화 촬영이 시작되면서 영화관이 5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고 시에서 운영하는 극장이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모르니까 너무 좋은 영화를 해도 아쉽고 관객과에 대하여 몇 명 앉아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와 업어서 동서남북으로 우리 5개의 아카이빙을 영화 아카이빙을 실어서 의정부 소극장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을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영화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현재 청년들과 제가 동아리 영사기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저희가 뭐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딱 제안한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사업을 실행할 수는 없죠. 다 아시잖아요.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가 도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100만 원 실험실이라든지 문화도시 실험실 쪽으로 제안을 해주셔서 정말 시민층들과 청년들과 함께 그런 실험들을 과정들을 통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얻고 그런 것들이 계속 정책으로 제안되고 활성화됐을 때 저희 문화도시 안에서 또 연속 지원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도시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 시민들이 원하시는 정책이나 제안들을 저희 뭐 자치학교라든지 정책 마켓 안에서 제안해 주실 수도 있고 이런 사업으로서도 또 제안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안에서 저희와 함께 또 시민들의 공감도 만들어가면서 원하시는 방향들을 직접 실행해 보시는 그런 쪽에 도전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딱 생각이 난 게 문화공유공간 사업에서 같이 해도 너무 좋겠다. 첫 번째 생각, 두 번째는 이제 자치학교 통해서 정책 마켓에 이러한 제안을 올리고 협치 워크숍 통해서 진짜 우리 도시 정책으로 동서남북의 거점 공간 만들자 이런 사업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고 제안하고까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분 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에 참여를 했는데 너무 잘 해주셔서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저는 한국서각협회 상임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의정부에 이제 그 서각 공방을 마련해서 지금 열심히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의정부에 들어온 지가 지금 3년이 됐어요. 옛날에 대신대학교 이제 예술 분야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의정부에 이사를 와서 의정부에 서각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제 3년 전에 여기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실현이 돼서 이제 공방까지 차리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작년부터 이제 보조금 사업으로 이제 시민들과 같이 이제 서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도 이제 해가지고 많이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고 올해도 이제 공모 사업으로 또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와중물 프로젝트 거기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의정부에 꿈을 갖고 온 거는 사실 서각마을, 서각예술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우리 팔만대장경이 이제 서각의 모체인데 팔만대장경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데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서각하면 아마 좀 낯설은 문화예술 같이 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각이 뭐예요? 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렇게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문화예술을 지금 아직 나라 전체에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의정부의 작은 힘이나마 한번 이 서각을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자라는 각오로 이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문화도시로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이렇게 오늘 사업 설명회도 일부러 한번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서각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한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여러 단체들과 협업해서 같이 시민과 또 멋진 마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게 저 꿈이고 가장 지금 서각 마을이 잘 된 곳이 보령에 가면 미친 서각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18개의 단체와 같이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지원금이 몇 억씩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거기가. 그다음에 여기 도봉 일동에 지금 이제 뭐 6시 내 고향 뭐 채널에서 많이 이제 서각 마을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의정부에도 그렇게 멋진 서각 마을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새로운 서각이라는 장르를 또 의정부에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식 음악 전문 연주단체 반환클래식 대표 한마루라고 합니다. 전 아주 원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저 같은 분 조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대표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사업이 많이 쏟아졌잖아요. 그거 막 다 해도 되는 거죠? 그 100만 원 실험실도 하고 막 다 같이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실시간 채팅에도 그 100만 원 실험실이랑 문화도시 실험실 동시에 지원할 수 있냐고 혹은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요거랑 맥락이 비슷한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요 담당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동시에 지원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선정된다고는 보장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아까도 뭐 서각이나 영화나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 의정부에 특화된 문화 자원들을 이제 5년 동안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는 다양한 정말 문화라는 게 다양한 예술 범주 그리고 그 예술을 넘어선 시민들의 문화 활동의 범주까지도 우리 문화도시에서는 바라보고 있잖아요. 저희 문화도시 그 정해진 그 올해 예산 30억 예산으로 그걸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거기에서 과연 의정부에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의정부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인가 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정부에 정말 공감된 특화된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우리 도시의 브랜드를 만드는 거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을 만드는 시스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을 하는 직접 실행 주체를 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배심원단을 통해서 선정되고 또 협치 워크숍이나 이런 과정에서 수기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가면서 최종 5년 안에 정말 우리 도시 문화도시 사업 안에서의 성장할 우리 도시의 특화된 콘텐츠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어떤 사업이 좋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각각의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면서 시민들께 공감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다양한 그 활동의 경험들 또 문화도시에 참여하는 경험들을 문화활동가 예술가 시민들에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도시 공모를 하면서 중복 지원은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 사업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100만 원 실험실은 정말 당사자 심사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감, 참여자들의 공감을 받아서 선정이 되는 거고 또 이런 작은 실험과 문화도시 실험실은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심화하는 실험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인터뷰를 심사하면서 얼마나 에너지를 가지고 올해 1년 문화 실험을 같이 해주실 수 있는지를 전문가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내시는 것보다는 좀 더 본인이 맞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선정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에서 이지혜님도 약간 비슷한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답변이 되셨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추가 질문이 필요하신지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여기 난리 났어요. 네 오늘 새롭게 뵙는 분들이 얼굴들이 많아 너무 반갑네요. 마지막 또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의정부를 소개할 때 이제 부대찌개를 그만 말하고 싶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5년 뒤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 5년 뒤면 그 말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기쁘고요. 제 사실 질문은 간단한데 그 문화관문 사업에서 그 연간 모임 있잖아요. 여기서 예술인 네트워킹 소모임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예술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담당이어서 저에게 마이크가 자연스럽게 넘어왔고요. 그 예술인 일단 아까 보셨던 문화관문 쪽에 예술인 쪽 특화는 지금 4가지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연간 모임 같은 경우는 예술인 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그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했다는 증명이 가능하신 정도면은 신청하실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뭐 이달의 예술가나 뭐 예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타깝게도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조금 예술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조금의 추가를 하자면은 지난 4년간 문화도시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동안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또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느라 이렇게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지역 예술가 분들과의 이런 스킨십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올해 보시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전부 다 문화관문 쪽 이제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사업들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해라서 아주 뭐 완성도가 엄청 높거나 이 모든 니즈를 다 한 방에 풀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참여해 주시면서 조금씩 보완 같이 해주시면은 좀 더 좋은 사업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좋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흥선동에서 그림정원 화실을 연 정지혜라고 합니다. 레드 클라우드가 반환이 돼서 개인적으로 거기에 길이 뚫리는 걸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뺑뺑 돌고 막혔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항상 겪었던 사람이었고, 또 아까 전에 이렇게 저기 나왔던 것 중에 아카이브 제가 지나가만 가보고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광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와서 여기다 그림을 그려놓고 갔나? 그 정도여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쪽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지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화실을 하나 열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이렇게 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그림을 화실을 공유해서 같이 그려보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생각 아이디어도 내고 그래서 화실 하나 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공유하는 그런 공간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공유 공간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일 것 같은데, 요거는 작년에 했던 사업과 되게 비슷한 결로 올해도 갈 것 같아서 작년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제가 작년에 이제 문화 공유 공간을 담당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 공간에 대해서 특성이 되어 있는 이제 본인 개인의 공간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공간을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분들, 시민분들과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그 말씀하신 대로 화실에 대한 그 특성이 있으시잖아요. 그 사업을 주제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의정부 시에 있는 아니면 경기 북부에 있는 누구나 오셔가지고 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은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약간 프로젝트성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그 공간 주인장들끼리 또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1대1로 행정과 시민이 만나서 1대1로 하게 되면 프로젝트로 한 번에 딱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공간 주인장들끼리의 네트워킹이 진행이 되면 지속성으로 또 좀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고, 공간과 공간을 또 서로 공유할 수도 있는 기회를 생길 수 있는 부분의 프로젝트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이 네. 되셨을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아니 혹시 말하신 김에 저희 사업 중에 이제 횡단장 캠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횡단장 캠프가 어떤 사업인지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오늘 하루 종일 횡단장 캠프 질문이 나오면 뭐 어떻게 답하지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김에 이렇게 준비 많이 했어요. 네. 네, 지금 센터장님께서 직원분을 놀리고 있는 현장을 보고 계신 거고요. 지금 저희 사업 중에 횡단장 캠프 그 부분 답변 준비했다고 하니까 요거 혹시 잠깐 들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센터에서 기원 뽀짝을 맡고 있는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제 횡단장 캠프를 제가 준비를 한 이유가, 되게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뭐지 이러실 것 같아서 상당히 준비를 했는데 질문이 안 나와서 약간 서운할 뻔하긴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횡단장 캠프가 어떤 거냐면은 그 일반적으로 기획학교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교과 과목에 정해져서 뭐 예술가 분들이나 지역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현재 그 활동가 분들이나 예술가 분들을 스스로 본인의 생각을 다시 한번 더 영역을 확장을 하고 좀 더 확장을 해서 새로운 분야로,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활동에서 좀 더 나은 활동을 더 할 수 있게 조금 더 지원해드리는 사업이고요. 일단 횡단이라는 것 자체가 도로와 강을 이제 지나가는, 그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횡단자가 되는 거예요, 기획자가.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행정의 업무를 넘어서 예술의 영역까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캠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어진 틀을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갑자기 시켜서 좀 당황스럽네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서 저는 땀이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지금 농담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횡단장 캠프라는 개념은 다들 좀 함께 공유하면 좋을 개념이어가지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약속했던 시간은 1시간이라서 지금 8시가 지금 넘어가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아직 그 온라인으로 온 질문들도 아직 반도 소화를 못한 상황이고 아직 플로우도 열기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10분 정도 조금 연장해도 될지 좀 양해의 말씀 구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현장 질문을 조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끝나고는 온라인 쪽에서 들어온 질문도 좀 소화하도록 할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즈 피아노 전공을 했고요. 의정부에서 계속 자란 토박이 시민입니다. 이샘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약간 아쉬운 게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 그 폴킴이랑 선우정아, 뭐 장민호 씨 이렇게 가수를 초대해서 의정부 중앙로에서 이렇게 공연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계속 보면서 느낀 게 그 시청 앞에 있는 큰 무대가 있는데 혹시 굳이 왜 거기에다가 무대를 해서 했고, 너무 시민들이 통제도 안 되고 거기 일하시는 직원도 아니었는데 되게 막 소리 지르면서 여기 무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모습이 조금 많이 불편했어요. 왜냐면 선우정아 씨 같은 경우는 되게 발라드를 이렇게 잡고 부르시는 분인데 되게 민폐일 정도로 뭔가 시끄럽게 여기서는 떠들고 있는데 여기서는 노래하고 있고 막 되게 위험하게 그 옥상에서 막 이렇게 보는 학생들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 시청 앞 광장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알겠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이라기보다는 작년에 있었던 시청에서 진행됐던 행복도 축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운 점, 그리고 문화도시에서 시청 앞 광장을 좀 더 사용할 수 있느냐, 요 질문이라고 하면 이쪽이 맞으신가요? 네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답변해 주실 분이 저희 네. 안에서 계신가요? 예, 예.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복로에서 안 하려고요. 네. 아니 뭐 작년에 그런 우려도 있었고 또 많은 시민분들도 좋아하셨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이제 뭐 그것들 그 거울 삼아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좀 더 다른 공간에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지금 재단 차원에서도 뭐 많이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도 굉장히 많은 의견과 제안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몇 가지 좀 소개하고 또 리프레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분 정도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요거는 좀 소개하고 싶네요. 먼저 김성구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문화도시 안에서도 정말 활동가들이 자기 사업을 펼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조금 더 접근성 높게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첫 번째로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지니님께서는 교통 약자들, 장애인들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베리어 프리 공간에서 문화도시 사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열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계획할 때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이렇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손석환 선생님이신데요. 이런 일반 시민들의 욕구랑 그리고 이 시에 있는 우리 행정이 갖고 있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사업들을 마구마구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문화도시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마법 모자 테스트 있죠. 이런 거 약간 시즌 2처럼 어떠한 시민들이 어떠한 욕구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어느 자원, 어느 사업으로 접근하면 이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바로바로 연결해주는 그런 테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로는 이런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재밌는 제안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쪽 이 온라인에서 질문이 하나 요거는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김현지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100만 원 실험실이 올해 당사자 심사로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점수가 쏠림 현상,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그 관심사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공정성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보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지금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그 100만 원 실험실을 지난해까지는 전문가 심사 위주로 그다음에 중점을 좀 둬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당사자 심사로 전환을 한 이유가 그 시민분들이 좀 자유롭게 본인들의 생각을 펼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 좀 만족도라든지 저희 성과들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근데 그 당사자 심사 같은 경우에 한쪽으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100분율로 나눴을 때 상위 10%하고 하위 10%에 빠지는 점수만큼은 제하고 중간에 있는 80% 가지고 상위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상위 50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항상 최고의 방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차선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할 수 있게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자면
저희가 작년에 이제 100만 원 하반기 심사를 할 때 당사자 심사하고 전문가 심사를 병행해서 진행을 하셨어요. 그때 시민분들께서 본인의 실험은 제외하고 실험들을 이제 선정을 심사를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봤던 그 꼼꼼함과 그 진지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시민들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저희는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당사자 심사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쏠림이라든지 할 때 그 점수의 구간들을 저희가 가이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10%, 하위 10%에 대한 점수들을 제외해서 좀 더 공정한 심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한 3, 4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한 2분 정도 질문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한국미술사를 이제 연구하고 있는 여경훈입니다. 저는 경기 북부 작은 연구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모집 내용에 경기 북부의 다양한 지역 이슈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인문학을 전공하거나 이런 분야의 그런 연구는 조금 제외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경기 북부 작은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고요.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 사실 경기 북부와 의정부 지역에 대한 지역 연구가 엄청 선행 사례가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때도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들을 축적하기 위해서 연구가 먼저 진행되어야겠다라는 마음에 설계된 사업이다 보니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와 연구 주제 가이드가 있기보다는 다양한 경기 북부의 이슈들을 담아낼 수 있는 연구 사업으로 지금은 지향을 하고 있어서 인문학이나 이런 분야를 제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이슈에 관련된 주제라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제가 살짝 긴장을 해서 이거 말고 또 질문이 결과물. 네네. 제가 뒷질문을 까먹어가지고요. 일단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연구 보고서 발행을 저희 자체적으로도 센터에서도 지원하고 연구팀 자체적으로 5권을 제작을 하는 것을 필수로 해두고 있어요. 그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온 걸 어딘가에 저희가 직접 등록을 하거나 이런 절차까지는 아직 설계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축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어디에 공개할지를 차차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 공고문 보시면 Q&A까지 저희가 작성을 해두어서 그거 참고해 보시고, 그럼에도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자 번호로 전화 다시 한번 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막내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질문. 문화도시 연대 사업을 보고 저는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네,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화연대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는 경기 북부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의정부가 경기 문화 관문 도시로 확장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경기 북부 지역으로 지역하고 있는 곳들의 네트워크를 우선 저희가 1년 차에는 기관들 네트워크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안에서 뭐 경기 북부 이슈에 대한 연구 주제들,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이라든지 그런 재단들과의 연계된, 기관에서 연계된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 경기 북부의 이슈가 되는, 그리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저희가 한 2년, 3년 차부터는 사업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사업들이 바로 실행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올해 1년부터 준비하면서 이런 이슈들의 연구 사업들, 기본 사업들을 계속해서 가고, 또 경기 북부, 또 경기도의 문화 정책에 대한 포럼들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연대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 경기 북부 재단들, 그리고 시와하고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가서 사업들을 구상해 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 지금은 이제 기관들과 저희가 재단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랑 포럼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다른 지역과 연계돼서 하는 네트워크 사업들은 한 2, 3년 차가 돼야지 실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저희 뭐 마무리돼도 저희 직원들 남아 있으니까요. 네, 저희 찾아주시고 그럼 정말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문화도시 처음 발표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아마 그런 과정 중에서 아까 그 시민의 소리를 더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아마 첫 해인가 두 번째 해 제가 올해는 선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딜레이 되는 동안 많은 시민의 소리를 담을 수 있어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좋고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저희 포커싱이 정책을 이렇게 문화를 어떤 만들고 제안하고 이런 거에 거의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화라는 게 만들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소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다음 문화 소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산시킬 건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지금 사업들이 대부분 어떤 문화에 대한 걸 제안하고 만들고 이런 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소비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진짜 의정부가 사실은 경기 북부 행정의 중심인데 5년 뒤에는 문화의 중심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꿈을 크게 그리는데 아무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도 저희도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모두가 다 문화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꿈을 많이 이제 저희가 5년 동안 퍼뜨리고 있는데 그럼 만들면 뭐해 소비하는 사람이 없는데 라고 하는 지역 예술가의 이 뼈아픈 조언 저희가 꼭 받아들이도록 하겠고요. 요게 아직은 요 안에 다 담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도움 주시면서 저희 보완해 나갈 터이니 내년 이맘때 사업 설명회 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또 다음 단계에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한 조언이었어요. 네, 그러면 저희 지금 시간은 어느 정도 얼추 흐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얼굴이 이제 막 익어 가려고 하는데 이제 끝나게 됐네요. 네, 오늘 하면서 진짜 생각했었던 건 저희 지금까지 소통이 정말 없었구나. 저희가 많이 다가가지 못했구나라고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공식적인 사업은 아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요즘 추진한 게 있어요. 찾아가는 문화도시 사업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문화도시가 궁금하든 제안을 하든 아까 방금처럼 제안을 해주고 싶든 혹은 저를 보고 싶든 모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디든지 달려가서 문화도시 해설사 역할 자처할 테니까 언제든지 저희 센터에 문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소통 창구 2개를 추가로 뚫었습니다. 특히 카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전화나 이런 거로 조금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여기로 말 걸어주시면 제가 언제든 답변 드리니까요. 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 이렇게 마무리할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좀 부족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